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삶과 그 죽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탄생과 또 인간의 실체, 사람과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거 배우셨는데, 오늘은요 그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 정신 이외에 이 영혼에 대해서 이 스파이어라는 말은요 호흡을 나타낼 때 쓰는 라틴어인데요. 호흡은 곧 숨을 뜻해요. 그 육체를 만들고 판도라를 진흙으로 만든 다음에 제우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모습을 우리는 인스파이어라고 해요. 안으로 숨을 집어넣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을 다른 사전에 또는 그 영영 표현을 빌리면 breathe, 숨을 breathe 하고 집어넣다, breathe in이에요. 이걸 이제 한 단어로 쓴 것이 inhale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숨을 들여 마시다, 뭐 쉬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안에다가 숨을 불어넣는 것, 숨이 그러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expire라고 그래요. expire는 밖으로 숨을 내쉬다. 그래서 밖으로 숨이 나왔다는 거니까 이 말을 표현할 때 호흡이 이제 호흡으로 말하면 이게 숨이고 호흡이니까 밖으로 나온 호흡. 그래서 숨이 끊어지다, 죽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또 마감되다, 또 끝나다, come to an end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끝으로 오다, 그래서 끝나다, 결국 finish의 의미를 쓰거나 아니면 terminate 같은 단어의 뜻으로 쓰인 것이 come to an end예요. 그걸 expire라고 합니다. terminate, expiry date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주의하실 것은 X와 S가 같이 겹쳤기 때문에 표시상으로는 표기를 할 때는 expire, X에 S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이세요? X에 S가 들어간 거 expire. 여기다가 expiry date라고 쓰면 마감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여러 가지의 마감 기한을 말하죠. 그래서 회사 같은 데서는 ED라고 그래요. 여기 지키셔야 합니다. 데드라인이죠. come to an end. 죽다라는 뭐 우리가 좀 부드럽게 표현하시면 pass away라고 해요. 돌아가셨다. 좀 원칙적인 그 문자화 시켜서 표현하면 demise라고 합니다. D 아래로 mise 내려보내다. 어디로? 저 지하 세계. 하데스죠, 하데스. 하이데스라고 그래야죠. 이렇게 써요. 하이데스가 지배하는 지하 세계 그 타르타로스 밑으로 내려보내서 이 이제 육체를 빠져나간 영혼이 이제 지하 세계에 가서 거한다. 한번 지하 세계에 죽어서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라고 그리스는 믿었다고 합니다. 어쨌건 호흡이 밖으로 나가서 끊어진 것을 우리가 expire, 호흡을 안에다가 불어넣어서 영감을 고취시키다는 말이에요. 영감을 우리 고취라는 말 좀 어려운 우리 한글인데 고취시키다 후 하고 불어넣어서 격려해 주는 것도 뭐 이런 encourage 일종의 inspire는요 그런 격려나 고무시켜서 북돋아 주는 것, 북돋아 주다 좋습니다. 우리말에 북돋다 뭐 이런 것을 inspire라고. expire는 호흡이 밖으로 숨 쉬다가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스파이어를 가지고 좀 접두어를 좀 바꿔볼게요. 접두어. A자를 하나 붙여보고 여기다 플러스 스파이어를 이렇게 붙인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숨을 쉬긴 쉬었는데 어떤 식으로 쉬었냐면 방향, 이걸 to라고 봐요. 어떤 쪽, 목표, 어떤 목표, 지정된 곳을 향하여 숨을 쉬다. 즉 열망, 갈망, 소망, 희망, 그죠? wish나 hope나 want 뭐 이런 걸 나타내요. 간절히 바라는 거죠. 일종의
invoke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간청 애원 따위를 열망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야망, 열망, 야망과 열망도 이렇게 들어가요. political aspiration. 그래서 he wants to be a president in the future. 장래 대통령이 회사 사장이 되고 싶다. 컴퍼니 프레지던트가 되고 싶다. 그랬을 때 he wants to be he wants 대신에 he aspires to be a company president.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want 대신에 쓸 수 있는 말로 희망하다, 소망하다 중에 어떤 쪽을 목표로 하여 숨을 몰아쉬다. 그런 것을 야망이나 열망이나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spire의 의미는 그쪽을 향해서 숨쉬다. inspire는 숨을 집어넣다, 격려하고. expire는 숨이 나가다, 이런 뜻이. respire는 어떤 뜻이겠어요? re는 다시 이런 뜻이잖아요. re가 들어간 모든 사전의 글자들은 대체로 다 back이나 again의 뜻을 나타낸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뒤로, 되로, 다시 이런 거에서 remind, rewind, review, revive, 다시 살아나는 걸 revive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respire라고 한다면 다시 호흡하다. 호흡을 또 다시 하나요? 예, 했고 또 하고 또 하고 repeat after repeat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그래서 호흡하는 것을 인공적으로 해주는 것을 artificial respiration, 인공호흡 장치라고 합니다. 예, 이게 인위적으로 호흡을 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인공호흡기를 낀다 할 때 AR 장치라고 그래요. AR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respire는 다시 재차 숨쉬다, 호흡하다의 뜻이. 여기다가 con자를 한번 붙여볼게요. 응용해서 conspire. conspire라는 말, 여기에 명사는 conspiracy. 이 영화 제목도 conspiracy 이렇게 나와 있던데 공모나 음모죠. 나쁜 계획을 같이 꾸몄다. 이것은 호흡을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같이 호흡을 했을 때 나쁜 호흡을 한다는 것이 좀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얼핏 봐서는 같이 모이면 하모니를 이룬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여럿이 만나면 디스하모니를 나중에는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속성인가 본데, 그래서 친구가 여럿이 만나게 되는데 한 명이 안 오면 그 한 명에 대해서 처음에는 칭찬하죠. 걔가 안 오니까 정말 허전하다. 걔는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참 좋은 일 많이 했지. 근데 걔가 이러면서 또 결론은 conspiracy는 나쁜 일을 꾸미는, 나쁜 음모를 꾸미다. 그 좋은 예 중에 뭐가 있냐면요. collus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onspiracy의 동의어 중에 collusion. 이거 공모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동의어인데요. 이 루드를 가만히 보면 이 루드에서 나온 이들 플레이거든요. 플레이. 플레이는 놀다, 연주하다, 또 공연하다 여러 가지로 쓰이잖아요. 그런 그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을 플레이라고 하는데 함께 플레이하면 좋아야 될 건데 나쁜 짓을 꾸미는 공모, bad plan이라는 말이 된 것은 보면 언어에 그런 이것들이 배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삶의 모습이 언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여기에 spire는 숨쉬다라는 말이고 호흡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아주 좋은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제 perspire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따로 외우지 말고 perspire, perspiration 이걸 뭐라고 하냐면 sweat이라고 그래. 땀. 그럼 이걸 땀이라고, 우리말의 땀은 그냥 한 글자 땀 하면 쉽잖아요. 그러나 영어는 P-E-R-S-P-I-R-A-T-I-O-N 땀. 이 땀이 이렇게 길어요. 그지? sweat. 그래서 이제 sweat이라고 땀 흘릴 필요 없어. 그러면 no problem, no sweat. It's okay. Everything is going to well. No sweat. Just trust me. 절 믿어보세요. 별 문제 아니에요. 이럴 때 no sweat, no problem 대신 미국인들은 그것처럼 no sweat라는 말을 쓰는데 그 sweat을 아주 문어적으로 쓰면 그냥 글자로 이렇게 해서 우리말에 땀이 아니고
얼굴에 뭐 용안에 이 열기가 많이 나십니다. 뭐 좀 이게 문어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perspire라는 말도 쓰게 된 거예요. 호흡을 뚫고 나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이 피부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펄이라는 말은 관통을 주로 많이 나타낼 때 쓰는 앞쪽의 지시어 방향 접두어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쉬긴 하는데 숨이 통과해서 관통해서 나오는 피부의 호흡, 땀이 나오는 모습을 퍼가 이 스파이어 앞에 붙어서 표현한다 해서 땀 흘리다 perspire, 영감을 불어넣었다 inspire, 밖으로 뭔가 이 호흡이 나와서 이제 만료되다, 죽었다는 거예요. expired 하고 도장 찍으면 사망 진단서예요. aspire는 그쪽을 향해서 숨을 쉴 거야. 계속 열망하다는 뜻이 됐고, 그 다음에 conspire는 아무래도 서로 모여서 나쁜 짓 꾸미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viva라는 단어가 있어요. viva. 살아있다는, 우리가 호흡은 곧 숨을 쉬는 것이니까, 이걸 이제, 삶으로, 생명으로 옮겨보면, viva라는 말이 우리가 만세라고 외칠 때 그 활기찬 모습을 viva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비바도 알고요. 비타민도 알고요. 또 survive도 알아요. 그죠? 이때 vive라는 단어와 vt라는 단어에 vi로 시작된 요 글자들은 모두가 다 생명을 나타내고 삶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은 expire 상태고 살아있는 상태는 vivid라고 해요. vivid. 생기가 발랄한 alive죠, 이게. 살아서 꿈틀거리고 생기가 넘치는 vivid. 여기에 vivacious라고 써도 역시 convivial이라고 써도 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걸 다 이렇게 볼 줄 알면 한 단어처럼 보이고 이 안에 생기가 활기찬 것을, 여러분 비타민 먹으면 활기가 넘치잖아요. 활기 넘치는 음료수 비타 오만 있잖아요. 비타 오만. 그죠? 비타 천만도 있고요. 그죠? 천만. 또 뭐 있어요? 스프라이트인가요? 스프라이트. 이 스프라이트라는 말도 활기가 넘친다는 뜻의 형용사예요. sprightly 하면 기운이 full of energy. dynamic 한 그 에너지잖아요. full of energy, activity. 넘쳐나는. 거기에 그것을 vivacious라고, convivial. 우리말로는 뭐 없나요? 생기 발랄한, 활기가 넘치는, 정력적인, dynamic과 energetic 이런 단어 다 들어가죠. 물론 어려운 단어도 있겠지만 brisk, hectic 이렇게. 여러분 이제 단어 좀 어려워지면 이 어려운 단어는 나중에 이제 갖다 붙이시면 되니까 이런 거 나중에 붙이시고 일단 비바를 떠올려서 생기가 넘쳐 흐른다는 말로 우리가 생기발랄하고 활기찬 성품은 blood type 혈액형 중에는 O형인데 O형 그런가요? A형은요? A형은 좀 소심형이라고 이렇게 많이 해요.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만 그래도 O형의 성품을 설명할 때 우리가 사교적이라고 해요. 사교성 있는 사람이 활기와 생기가 넘치죠. 그죠? society 좋아해요? sociable이라고 해요. 또는 Greg이란 말이 라틴어로 물이나 때거든요. 떼거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무리를 좋아해요. 즉 컴퍼니를 좋아해요. 그래서 Greg 이거 좋아하는데 gregarious라고 쓰면 형용사로 she's so gregarious. 너무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다 이런 말이. convivial 또 vivacious, sociable 같이 쓸 수 있는 말이 이런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전문 용어를 빌리면 뭐가 있냐면요. extro 심리학자들의 말로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extrovert가 있다. 밖으로 막 도는 사람. 안에 있기를 싫어하고 밖으로 나가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
그런 성품의 소유자는 바퀴라는 말을 써가지고 vert 돌다를 써서 타입을 블러드 타입은 우리끼리는 뭐 O형이라고 해요. 뭐 남들 절대 초대하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뭐 사교적이니까 말도 많이 하고 또 생각도 많고 뭐 리더십도 강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아하다 나중에는 뭐 자기를 압도하니까 싫어해요. O형은 나중에 싫어한다. 처음엔 좋아하는. 따라가면 싫어해서 비밀번호 딱 안 가르쳐주고 어디에 모임에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또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O형은. 그러면 이제 여기 뭐 다른 혈액형 애들이 모여서 막 같이 재밌게 대화하고 있어. O형이 나타나면 싸늘하게 냉대해버린. O형은 전혀 개의치 않고 싱글벙글. 다시 또 뭐 거기에 휩싸여서 나중에 보면 또 그 리더 그룹의 리더가 돼가지고 또 애들 다 막 이렇게 사기쳐먹고 또 배신하고 또 가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한 곳에 만족 못하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익스트로를 좋아하는 거야 밖으로. 그거의 반대말은 뭐 인트로가 되겠죠. 인트로버트. 내성적인 사람은 인트로버티드라고. 이건 shy고 이건 brave예요. sociable이고 gregarious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vivid, convivial, 뭐 살아있는 성품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다에 이런 자는 건 살지 않고 잠깐 죽어 있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살다에 여기 들어가서 나온 단어 하나가 뭐가 있냐면 vigil이 있어요. vigil. 경계라는 단어예요. 경계. 경계에는 분명히 자지 않고 졸지 않고 숨죽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눈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눈을 부라리고 있는 것이 vigil인데 거기에 vigilant가 깨어있는 경계하는 의미로 vigil 같은 중요 단어도 이런 데서 나왔습니다. vital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비타민에서 vital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vital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vital은 참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활기찬이라고 이렇게 비타민 할 때 활기가 들어가 있지만 사전에 반드시 보시면 중차대한 중요한 필수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decisive나 이 crucial이란 말이죠. crucial, is 중요한, 중차대한, essential. 그죠? 중요한 significant의 의미가 vital이 왜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면 단어라는 건 그냥 엉뚱하게 뭐 갑자기 튀어나오지는 않아요. 단어가 예를 들면 mushroom은 버섯이잖아요. 버섯의 그 다음 단어의 뜻을 보면 동사로는 급 성장하다는 뜻이 있어요. 급히 자라다, grow quickly. 아니 그러면 버섯 명사인데 어쩌다가 빨리 자라다가 됐습니까? 그럼 뭐 버섯의 특성을 갖다가 보고 거기다가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버섯 매운 칼국수를 먹어봤는데요. 그 집은 유명한 집인데 거기에서 그 주인 사장님이 버섯은 어디서 사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쪽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험한 곳에 거기다 버섯 직접 재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농장도 아니고 버섯을 어떻게 재배합니까? 버섯은요 그냥 습도 있는 곳에 이것만 잘 어두컴컴하게 이렇게 놔두면 그냥 푹푹 자란다는 거예요. 아, 영어의 그런 뜻이 거기서 나왔구나. 자, 제가 하나의 샘플을 얘기해 드린 것이죠. 모든 단어의 다이어, 팔리시미, 이 두 개, 세 가지 뜻이 있는 것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시고 또 즐기시고 그러다 보면 vital이라는 말이 활기가 넘치는 이라는 말인데 또 비타민이라는 건데 생명 유지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것을 중차대한 또 필수의 또 기운이라는 활기가 사람한테는 꼭 필요하다는 뜻에서 원기가 필요하죠. 원기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왔다. 자, 살아있다는 말을 학문적으로 좀 어렵게 advanced vocabulary를 좀 쓰면 viviparous,라는 태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태생은 새끼로 태어나는 것이죠. 알에서 까는 것이 아니고 알에서 까는 건 뭐라고 하냐면 oviparous라고 그래요. 난생이라고 하나요? 알에서 까는 동물 생명체도 있고 새끼체로 나오는 것이죠. 공룡은 아무리 커도 알에서 낳죠. 그죠? 그러나 고래는 또 새끼로 낳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명의 학문적 용어에
vive가 들어가면 살아있다. 또 oviparous, ovi는 ovium이 egg야, 난자에서 나온 egg. 그죠? 거기서 나온 태생, 난생 따위가 되겠습니다. 살아있다는 말 중에 여기다 보너스로 여러분 바이오라는 말을 하나 이렇게 더 설명해 드릴게요. 바이오가 들어가면 바이올로지, 살아있는 그 사람의 일대기를 살아생전에 쓴 것을 바이오에다가 그래피를 붙이죠. 그죠? 바이오그래피는 뭐예요? 전기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떠한 일을 하면서 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훌륭하신 마더 테레사. 그래서 그 테레사야 수녀님의 이 전기를 쭉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바이오그래피가 탄생해야 돼. 그 미국인들은요, 또 서양 사람들은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한 그 obituary, 그 부고에 그 사람의 그 바이오그래피를 많이 써준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직접 미국에서 있을 때 그 잡지를 한번 사서 봤습니다. 봤는데 지역 신문이었는데 그 페이지 수가 우리의 신문의 한 2배, 3배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신문이 다. 근데 거기에 일상 보통 카먼 피플, 평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부고란에 유명한 사람만 이렇게 써서 별세, 몇세 이렇게 썼잖아요. 거기는 평범한 사람을 써놓고 거기에 가족들과 그 사람이 했던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야. 야, 정말 한 사람이 일생을 살다가 평범하게 살았지만 이렇게 살고 가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하는 게 너무 저는 이렇게 좀 좋아 보였어요. 정말 어드밴스드 컨트리 맞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건 이 바이오그래피는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걸 쓰고 싶다 그런 걸 자서전이라고 해서 여기다 오토를 붙이시면 이건 자기 전기죠. 자서전이라고 합니다. 이때 바이오는 살아있는 삶에 대해서 쓴 것이 되겠습니다. 생물의 항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항생제를 엔티바이오틱이라고 하는데요. 엔티라는 말은 반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거. 엔티바이오. 살지 못하게 한다 해서 엔티바이오틱을 우리가 항생제라고 합니다. 바이오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바이오 자석 담요도 있지만 바이오는 살아있는 것에, 바이올로지는 생물학이라고 해서 바이올로지라고 하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바이올로지, 로지컬, 이렇게 생물학적인, 바이올로지스트 생물학자, 바이오케미칼은 생화학이에요. 바이오케미스트리 생화학. 바이오는 좀 접두어로 많이 사용해 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BOD라는 것, 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말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Biological Oxygen Demand. 현대인이라면 BOD에서 안 들어본 사람 없어요. 생물학적인 산소 요구량. 무엇의 단위예요? 무엇을 측정하는데 이걸 씁니까? 물, 수질. 그 물에 산소가 얼마나 요구되는 정도의 상태, 컨디션이냐, 그런 걸 묻는 거죠. 그래서 BOD라는 것은 수질, 단위는 ppm이에요. part per million. 상식이니까 이 물은 산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산소가 적게 필요합니다. 그런 걸 요구해요. 자,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여기 컵이 있는데요. 물이 2개 있다. 어떤 거 드셔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A와 B 컵이 있는데 A에 BOD가 3만 ppm이 들어있고요. 이건 30 ppm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A와 B 중에 어떤 물을 드실 거예요? 빨리 결정하세요. 정답은 B 30, A 3만? 큰 거니까 3만 드실래요? 이건요 폐수야, 똥물이야, 완전히. 그러니까 30 ppm은 식수고요, 음용수고 3만 ppm은 완전 폐수예요. 정화가 거의 불가능한 시커먼.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산소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확인해서 측정해서 BOD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살아있다라는 생명체에 관련된 비바나 비질이나 또 BOD,
뭐 바이오 같은 것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나타낼 때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애님이라는 글자가 다시 또 생명을 일으킨다는 거죠. 만물에 영혼이 들어있다. 스피릿이 있다. 라고 옛날 사람들이나 다 생각. 우리도 뭐 성황당에다 이렇게 뭐 걸어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또 돌에다가 또 돌을 섬기고 산을 보면서 또 섬기고 뭐 이런 이 만물에 어떤 삶이 들어있다는 거죠. 영혼이 들어있는 것을 영혼설이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그럼 우리가 만화 영화는 왜 영상 만화 영화를 애니메이션이라고 했을까요? 만화가 그림인데 이 영상 아닙니까? 그 만화가 그림인데 만화가 무슨 뭐 이 만화가 이게 말을 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죠. 이 만화가 무슨 말을 해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소리가 막 나온다는 거지. 그죠? 그것을 우리가 만화가 살아서 막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거, 생명을 이 그림에다가, 픽처에다가 생명을 집어넣었다, 이런 것을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래. 애니메이티드 카툰. 원래 카툰은요, 절대로 생명이라는 게 없는 거지요. 카툰은 우리가 그냥 움직인다고 상상하는 거야, 만화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을 넣고, 그래픽을 넣고, 정말로 살아서 눈동자가 움직이게 만들면 애니메이티드 카툰, 줄여서 우리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자, 이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말 중에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쓸만한 게 뭐 있습니까? 애니멀 말고, 살아 움직이는 애니멀 말고, 이런 거 있어요. 뭐, 잘 보세요. 똑같이 쓸게요. 자, 여기 애님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건 학문적인 용어잖아요. 그죠? 애님. 그건 살아있다, 숨쉬다, 라이프를 나타내면서 숨을 나타내는 거죠. 생명을 나타낸 거지. 윤희는 아이자가 빠져있다고 합니다. 발음으로 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유니애니머티. 그래서 빨리 발음하니까 유니애니머티. 유니애님의 I와 A는 몸이 두 개니까 그렇게 뭐 두 개 유니애니머티 할 필요는 없어요. 유니애니머티. 그러면 이게 하나의 숨소리니까 일치라고 하고요. 이퀄이라는 말은 same을 나타내요. 똑같다. 그죠? equator, 적도. equality, 동등. 방정식 equal, same 있잖아요. 그럼 뭐가 숨소리가 똑같다 해서 침착이라고 합니다. 이걸 침착. 매그는 메이지에서 나왔어요. 메이저리그 있잖아요.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메이저가 크다라는 뜻이고 메이지의 J가 G로 돼서 매그는 크다를 나타내고 매근 애님은요. 크게 숨쉬다 호흡하다. 여기다 아이타에 붙이면 관대. 잘 보세요. 일치라는 느낌과 침착이라는 느낌과 관대함이라는 느낌은 다 같은 숨소리를 나타낸 거예요. 하나의 호흡, 일치. 만장일치. 똑같은 호흡, 상황이 변해도 전혀 침착함, calmness, 고요를 유지함, composure, peacefulness. 그래서 equanimity. 그 다음에 크게 숨쉬는 magnify, 확대하다는 뜻이죠. 돋보기 magnifier. 여기에 magnanimous, 큰 숨, 관대함이죠. 이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이런 것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님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프로이드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이드가 지금은 프로이드는 유명한 심리학자이면서 꿈을 연구한 사람이죠. 프로이드 아시죠? 이 프로이드 철학자. 이 프로이드는요. 이 애니머시티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애니머시티는 뭐냐면 베이직 인스팅트, 원초적 본능 중에 하나로서 적개심을 나타내요. 적대감, 증오심, 미움. 아니 왜 애니멀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프로이드가 설명한 거죠. 사람은
법과 윤리와 도덕과 종교, 신으로 이런 것들을 사람의 본성을 다 길들여 놨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동물이어서 동물적 본능대로 하고 싶은데 내 걸 누가 뺏어가면 바로 죽이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아주 품성이 좋고 점잖고 좋은 것으로 가르치고 교육시켰기 때문에 인간은 길들여져야 됩니다. 다미네이트 됐다는 말이에요. 길들여졌다. 다미네이트 길들이다는 뜻이죠. domesticate. domesticate 됐다는 거야. 여러 가지 법률과 이 질서로 인하여. 사람은 인간은 원래 본성은 동물과 똑같다. 그래서 먹을 것이 두 개가 있는데 먹을 것이 하나 있는데 딱 사람이 여럿이 있다 그러면 자기 배고프면 자기 먼저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을 해치는 성질이 있다. 마음에 그런 분노의 감정이 항상 내재하고 있다. 근데 그것을 표출을 못하니까 꿈속에서 자면서 그것에 대한 해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꿈의 이론을 일부 설명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애니머시티를 그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이 동물적 본능이 사람한테 숨어져 있는 이걸 증오심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바이오나 바이타민 같은 것이 들어있고 죽음에 관해서는 이제 몰트가 있어. 몰트. 우리가 모탈이라는 말은 그래서 모텔러티는 죽음, 사망인데 여기다가 테이블을 붙이면 사망률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가 들어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죽지 않는 건 또 IM자 반대말을 붙이고 immortal이라고 그래요. 또 영안실 같은 거 mortuary라고 하고 뭐 죽어간다 moribund라고 하고 mortify는 굴욕을 주다라는 뜻인데 인격을 죽이다 해서 인격을 죽이는 것을 굴욕, 수치를 만들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살아있다와 죽음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한 번 더 복습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생명을 불어넣는 영혼의 호흡과 거기서 활기찬 모습을 찾고 살아서 꿈틀거리는 영상 만화, 애니메이션, 내재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어떤 동물적 본능까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